주식 투자는 아주 쉽습니다. 뭐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면은 이제 부잣집 맏아들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올라와서 공장 생활을 했습니다. 15시간 정도씩 일을 하면서 가진 게 거의 없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부자가 됐죠. 지금과 같이 시장 리스크가 있을 때 주가 빠지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뭐 좀 메타버스와 관련된 뭐 NFT 사업이라는 뭐 이런 쪽들이 지금 곽강을 받고 있는데, 쏠림 현상이 이렇게 가다 보면 실제로 계좌에 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불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주식 투자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아주 넓고 큰 길이다. 주식농부 박영욱입니다. 정말 대단한 부자가 됐죠. 지금은 뭐 거의 한 100여 개 기업의 주인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이제 5% 이상 이제 신고한 기업이 한때는 2천억이 넘었습니다. 뭐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면은 이제 부잣집 맏아들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덕유산 그 산골 마을에 그 7살 때 이제 아버지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그 병치레 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가진 자산을 이제 다 이제 아버지 치료하기 위해서 팔고, 가진 게 거의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이제 겨우 나오고 중학교로 갈 형편이 안 된대 담임 선생님의 이제 도움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공장 생활을 한 4년 하고, 또 1년 동안은 또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신문을 팔고, 이러면서 이제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중앙대학교 이제 승당 장학생으로 합격이 돼서 10만 원씩 이제 보조금을 받고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물질적으로는 좀 어려웠지만은 우리 부모님께 그 건강한 정신, 어떤 그 튼튼한 신체를 이렇게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작년 3월달 이후에 주가가 그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크게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 것은 뭐 이렇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안절부절할 할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지수가 그 얼마 오르고 내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모르고 있습니다. 참고는 할지언정 뭐 환율이라든가 뭐 물가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 그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결국은 이런 것들은 그 투자한 기업들이 그 극복해야 될 어떤 그 변수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경기나 지수 이런 것들을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년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죠. 예측해봐야 투자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지수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경기 이런 것들 예측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그 성과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는 노력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시장에 그 뛰어들고 직접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그 대부분 투자자들의 60%가 다 손해를 봤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된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나는 이렇게 투자했다 10개명을 만들게 됐거든요.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투자 대상은 기업이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근간이고 세금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가 자랑스러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주식 투자를 자랑스럽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한 기업과 동행하고 소통하라. 우리는 주식을 투자해 놓고 주가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기도매매라고 그러는데, 그 주가만 바라보고 주가 올라가기를 기도한다고 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한 기업과 그 동행하고 이제 소통을 해라. 주식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의 지분을 쪼개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업의 주인으로서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못 방향으로 가면은 견제하고 건강하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나는 주인된 도리라고 보거든요. 그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나 재화를 직접 이렇게 사용을 해본다든가, 우리 이제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것을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회사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어서 지금과 같이 시장 리스크가 있을 때 주가 빠지면은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9.11 테러 때 삼성증권에서 이제 투자 전문위원으로 우리 그 고객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려개발이라는 회사에 제가 투자를 했었는데, 회사 임직원보다도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9.11 테러가 나면서 크게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객들이 팔아달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잠재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 고려 개발에서 가진 부동산을 정말 다 다녀봤습니다. 있는 곳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천안에 그 온천 개발한 부지라든가 부산에 있는 땅을 가서 보고 용인에 있는 땅을 보고 뭐 현장이나 그 본사 이런 쪽에 가가지고 다 확인을 했거든요. 현장 소장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뭐 슈퍼마켓이 됐든 아니면은 뭐 이발소가 됐든 아니면은 그 사우나탕이 됐든 심지어는 이제 그 주변에 절에 가서도 스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그 주변의 어떤 상황을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투자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다들 놀래요. 사업가 입장에서 기업을 바라보니까 그런 시간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 만나면은 대부분 직원들이 이제 투자자가 왔으니까 자기들이 밥 산다고 그러는데 밥과 술은 제가 다 샀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본인들이 주인인 줄 알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팬덤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열린 기업들이 정말 좋은 기업이다. 함께하는 직원들한테 그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서로 함께 공유를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고객들한테도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한테도 열려 있는 그런 기업들은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모습들. 대부분 다 이 투자자들을 또 이렇게 그 얘기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팬덤 시대이기 때문에 이 고객들이 회사를 키울 수도 또 이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좀 아쉽긴 한데 코엑스에서 밤 12시 넘어가지고 우리 방배동까지 이제 이렇게 택시를 잡으려고 그 하다가 택시를 못 잡고 방배동까지 1시간 이상을 걸어온 적이 있습니다. 잡으려고 그랬더니만은 택시가 다 빈 택시예요. 빈 택시인데 그게 전부 다 카카오 예약 택시인 거예요. 카카오의 어떤 그 플랫폼의 그 위력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카카오를 방문하고 이러면서 그때 이제 카카오를 10만 원대 이렇게 투자를 한 게 4년 전입니다. 투자하다가 너무 이렇게 내 기준에 좀 이렇게 방만하게 이렇게 경영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제 10만 원대 사서 뭐 30만 원대 이렇게 팔고서 뭐 9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택시가 이렇게 안 잡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게 무슨 현상이야? 이런 사고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참 좋은 여행이라고 하시잖아요. 3년 전에 그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복으로 인해서 사고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회사가 이 망할 거다 이런 생각들을 다 했거든요. 당시에 대주주였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12,000원에서 7,000원까지 좀 빠졌어요. 정말 그 전에 그 참 좋은 여행에서 워크숍 때 특강을 좀 한번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가서 특강을 해줬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감사패를 받았는데 나 때문에 이 회사가 정말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다. 너무 감사하다. 함께 계속 좀 해달라. 이런 그 메시지, 이런 패를 받고 정말 너무 그 흐뭇하고 감사해서 야, 내가 좀 이렇게 이 회사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7,000원대 한 20만 4, 5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벌고 이제 손해보고 이런 걸 떠나서 서로가 이제 이렇게 동행하면서 서로 믿고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뭐 지금도 이제 주주로 이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로서 이렇게 누리는 행복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사놓고 주가나 종목에 투자만 하면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이 회사가 진정으로 내 회사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정말 그 하나하나가 뭐 이 회사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그 중학교 졸업하고 올라와서 4년 정도를 이 섬유 가공업소에서 공장 생활을 했습니다. 15시간 정도씩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거의 한 4년 정도를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런 기업이 이제 정업혁이라는 회사에 제가 2004년도부터 이 투자를 해왔습니다. 지금 17년이 됐죠. 이 17년 동안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또 이 회사의 실제적으로 제가 1대 주주입니다. 2012년도에는 주주총회 가서 5시간 반 동안 주주총회도 해봤습니다. 가서 뭘 했냐? 누구보다도 이 회사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입장에서 그 회사의 그 지배주주, 오너를 이렇게 만나보고 이렇게 싶어서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투자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뭐 배당도 없이 개인 기업처럼 이렇게 운용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주주자본주의가 성숙이 돼야 우리 사회도 한 단계 선진 사회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장 기업으로 있을 때는
사적 기업에서 공적 영역으로 넘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기업에 투자해주면 그 기업의 성과를 배당이 됐든 아니면 그 성장에 따른 보상, 캐피탈 게인이 됐든 그걸 보고 투자를 하는데 아직도 일부 그 이 지배주주, 오너들은 자기의 어떤 그 개인 기업인 양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좀 아쉽죠. B2나 이런 부분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유 자금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자기가 투자 환경이 막 이렇게 자불안석이고 불안한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는 정말 이 기업과 시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 선정이 됐으면 그런 기업을 그 여유 자금 가지고 이게 차근차근 사서 모아가다 보면 복리의 마법처럼 그 이제 큰 자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최근에 뭐 좀 메타버스와 관련된 뭐 NFT 사업이나 막 이런 쪽들이 지금 곽강을 받고 있는데 또 크게 오르고 나면은 또 분명히 또 리밸런싱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섣불리 가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 번 돈을 이제 투자자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지주사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뭐 판기업들 보면은 대부분 다 플랫폼 기업으로서 투자 기업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지주사들이 그런 역할을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하고 있고 또 일부 이제 SK나 뭐 그 삼성이나 한환이 뭐 그 LG니 이런 쪽들이 좀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회사, 증권사 이런 쪽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앞으로 돈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고 뭐 미래의 어떤 방향으로 간다. 이게 쏠림 현상이 이렇게 가다 보면 실제로 그 계좌에 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 시세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미리 그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그 투자를 해놓고 뭔가 시장에서 이게 붐이 일 때 이렇게 파는 이런 아주 냉정한, 냉철한 그런 어떤 그 자세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만 됩니다. 이 주식시장은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굉장히 투전판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 언젠가는 그런 시장이 균형점에 맞춰서 뭐 기업이 성장해서 그 성과를 내면은 주가는 시간이 문제지 결국 가치에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그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투자 환경, 투자 문화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그 좀 안타까운 게 이 상속 증여세 문제 너무 높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뭐 댓글이 좀 이렇게 안 좋게 달리더라고요. 이것도 좀 이렇게 적절히 OECD 평균에 맞춰서 30% 정도로 낮춰서 하고 그러면 조기에 증여가 돼서 경제가 지금 활성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파이를 키워서 그 뭔가 이렇게 세수를 이렇게 확보하는 또는 그것보다도 증권 시장에 그 상장된 기업들은 그 상속 증여할 때 시가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만이 정말 그 PBR이 0.23배짜리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자산이 1,000억짜리인데 2, 300억에 이렇게 증여나 상속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이거는 뭐 이렇게 공정과 정의, 상식을 얘기하는데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장사 그 시가 그 평가 제도도 순자산 가치로 평가를 좀 해주게 되면 지금과 같은 그 이 불공정한 어떤 그 이 주가 형태는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부분만 좋아지면은 주가 뭐 3,000이지만은 지금 4,000, 5,000포인트도 쉽게 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절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저는 세금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 모 국세청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세금을 좀 많이 내고 이러면은 대통령상을 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저한테 좀 포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것은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본인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냐? 절대 그렇지 않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전기로 예를 들면은 이 전기를 만드는데 그 마이클 패러데이가 전자기유도 법칙을 발견을 하고 에디슨과 테슬라의 지단한 노력으로 그 우리가 오늘은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금을 대준
사람이 JP 모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 제도에 이게 자금을 대주는 사람이 투자자거든요. 이 투자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만이 우리 사회에 그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는 그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사람,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저는 사업가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불로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